이번 영상은 전업 투자자를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며,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먼저 썸네일에 나와 있는 사진이 궁금하실 텐데,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한 달 동안 주식을 사고 판 금액이며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사진이 한 달 70억 정도 사고 팔았는데 1차 전성기 때 한 달 동안 최고 크게 거래를 했던 금액입니다. 가장 높게 나온 금액이며 보통은 30억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. 깡통 계좌에서 벗어나고 500만원에서 계좌가 억대까지 급하게 불어나는 과정에서 매매를 했던 금액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1차 전성기가 끝이 나고서 제가 좀 힘이 빠졌을 때, 횡보할 때, 그때 거래 금액입니다. 많이 줄어들었으며 매매 금액이 줄어든 기간이 좀 있어서 증권사 VIP도 몇 달 동안 탈락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현재 겪고 있는 2차 전성기 때 사진입니다. 1차 전성기 때 금액이 보통 30억 원에서 40억 원, 50억 원, 최고 잘 나온 게 70억 원이지만 요즘에는 2차를 맞아서 한 달에 250억 원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1차 전성기 때보다 최소 5배에서 7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. 이 세상에는 돈이 많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수익금 자랑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, 제 기준으로 현재 지금은 나름 성공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일단 제 매매 방법은 초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물론 현재 시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으며, 나중에 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제 기준으로 기회가 오지 않게 된다면 수익금이 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매매 방법은 비슷하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중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릇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매매 금액이 훨씬 커지면서부터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그냥 돈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. 그릇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좋아지던지 아니면 확실한 매매 패턴을 잡아가지고 자신만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매매 리듬도 잘 타면서 좀 매매가 잘 풀렸을 때, 그때를 통해서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. 무작정 투자 금액을 늘린다 하더라도 현재 매매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. 잘 되는 과정에서 그릇이 커지게 되면서 성장을 해나갔습니다. 일단 제 1차 정성기가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딱 월봉으로 본다면 큰 상승장이 오기 전에 그때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로 시장 영향까지 받으면서 이쯤에서 크게 자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런 상승장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하락장이 중간중간에 좀 크게 있었는데, 이런 하락장에서도 돈을 잃지 않고서 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.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정말 커지게 되었습니다.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더라도 올해 실전 투자 대회가 열렸을 때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실전 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때 2월 18일인가 17일인가 이때부터 대회가 열려서 끝날 때쯤이 3월 20일쯤이었을 것입니다. 정확하게 이 구간, 완전한 폭락장에서 대회가 열렸는데, 이 대회에서 소액으로 참가를 하긴 했지만 1000%의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. 그냥 핫다하거나 한 종목 운 좋게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평소처럼 그냥 하루에 여러 종목을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. 그릇을 늘리거나 매매 리듬을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지만, 보시다시피 하락장에서도 가능하며 꼭 상승장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.
썸네일 사진처럼 한 달 매매 금액이 매수 매도 합쳐서 30억, 70억이 아니라 단순히 매수금만 30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. 30억치 매수를 했으니까 나중에 매도할 때도 30억치 똑같습니다. 1차 전성기 때 한 달 매수금이 정말 적게는 20억 원, 많게는 최고 70억 원, 보통은 30억에서 40억, 좀 많다 싶으면 50억 원 이쯤 나온 것 같습니다. 계좌가 이때 정말 크게 불어났는데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. 첫 번째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실전 투자 대회를 이용해서 금액이 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상장까지 받으면서 자신감도 붙고 매매 리듬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매매 금액이 이때 크게 늘어나면서 계좌 잔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전성기가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서서히 줄어들면서 한 달 매수금이 20억 이하, 10억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. 못 나올 때는 6억 원까지, 6억 원, 7억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매매 리듬이 끊기면서 매매가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실은 나지 않고서 계속 수익이 났다곤 하지만 그래도 매매 리듬을 찾지 못하고서 지난번처럼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매매 금액을 좀 크게 줄였습니다.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잘 될 때는 계속 단계별로 늘려나가면 되지만 매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매매 금액을 줄여나가야지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어차피 이 시장에서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계속해서 살아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떤 시장이든 상관없습니다. 일단은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살아남다 보면은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매매가 잘 안 풀릴 때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자신의 돈을 지키면서 매매 리듬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매매 리듬을 찾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매수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때는 뭐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단타를 칠 때 좀 많이 들어가면 한 종목당 3억 원 1차 전성기 때도 제가 한 종목당 막 3억씩 들어가서 단타를 치곤 했습니다. 보통은 이때 한 5천만 원?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.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때는 매매 금액이 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, 정말 많으면 3억 원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쉴 때는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1차 전성기 때는 매매 금액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쉴 때는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이런 금액으로 거래를 했던 제가 쉴 때는 좀 매매 리듬이 깨졌을 때는 뭐 한 종목당 1,000만 원, 500만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매매 영상을 보여드리면 뭐 한 종목당 4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, 1억 원, 뭐 3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. 하지만 매매가 잘 안 풀릴 때는 500만 원까지 줄였습니다.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매매가 풀릴 때까지 리듬을 찾을 때까지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손실만 나지 않게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버텼습니다. 물론 버티는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갔으며 단타 계좌가 좀 쉬는 동안 삼성바이오 같이 중장기 투자, 그런 스윙 투자에서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1차 전성기 때 5천만 원씩 거래를 하던 걸 한 방에 1,000만 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매매 리듬이 좀 깨지는 것을 느꼈을 때, 평소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서서히 줄여 나갔습니다. 5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자면 여기서 서서히 4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쭉 50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. 물론 계속해서 500만 원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서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 제가 매매가 정말 안 풀렸을 때는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금액으로 매매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500만 원은 그래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, 찔러보기 위해서 돈 10,00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서 이때 접근을 했습니다. 그 전에 얼마를 벌었던 간에 잘 안 될 때는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
어쩔 수 없이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장발도 있긴 하지만 현재 한 달 금액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1차 전성기 때 30억 원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30억 원에서 250억 원,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늘어나봤자 그냥 1차 때처럼 뭐 30억 원 정도만 유지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최근 시장을 뒤돌아본다면 한 달에 250억 원치 매수를 한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. 세금도 많이 내고 당연히 이 구간보다는 수익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한 달에 1억 원 수익도 났고 1차 전성기 때는 한 달에 정말 많이 수익이 나도 뭐 4천만 원, 5천만 원, 보통은 2, 3천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한 달에 1억까지 좀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. 결정적인 성공 계기가 그릇을 늘린 것입니다. 그릇을 자연스럽게 늘려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매매 리듬을 찾았을 때 그릇을 서서히 늘려가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매매 리듬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매매가 잘 풀릴 때 그때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어떤 매매든 간에 잘 풀릴 때 그때 금액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이 500만 원까지 내려왔던 게 한 방에 막 1억씩 늘어난 게 아니라 서서히 여기서 또 올라갔습니다. 5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서서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 3000만 원 잘 되니까 4000만 원 또 4000만 원 잘 되니까 5000 1억 2억 이런 식으로 늘려왔습니다. 그리고 삼성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매매 영상 예전에 5억 원으로 단타를 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이 삼성바이오란 종목이 고점 뚫어주고서 50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가 5억 원 그리고 여러 번 그 뒤로도 정말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. 이 구간에서 수없이 매매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뚫린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매매를 하더라도 뭐 한 종목당 5억 원 막 억 단위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 삼성바이오 때문에 완전히 뚫려 버렸습니다. 그동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방에 5억 원 매매하면서 그 뒤에도 자신감이 붙어서 한 방에 막 7억씩 매매할 때도 있고 10억 가까이도 넣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10억 가까이 매매를 할 때는 제가 매매 영상을 담지는 못했지만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본전 손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매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삼성바이오가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기회가 왔을 때 매매 금액을 크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 어떻게 늘어났냐면 삼성바이오를 막 5억 원, 7억 원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그전에는 막 많아봤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 정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에서 막 5억 원치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도 금액이 늘어나게 됐으며 그 금액을 잘 조절하고서 본전 손절을 잘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종목당 1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. 물론 1억이란 돈을 그냥 아무 종목에나 넣는 게 아니라 좀 호가창이 단단한 종목들, 대형주들 이런 쪽에 넣어야지 매매가 잘 안 풀릴 때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종목을 찾을 때는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, 시가총액이 큰데 변동성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습니다. 그런 종목은 한 방에 3억 원, 5억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막 1000억 원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한 방에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. 몇 개의 호가를 소화시키거나 나중에 수틀려가지고 손절을 할 때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릇을 늘리실 예정이라면은 종목 선정을 할 때 호가창이 좀 단단하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
그리고 변동성까지 있는 종목, 그런 종목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. 변동성 있다고 무조건 단기간에 급등한 이런 종목을 노리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인데도 단타로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강한 종목들, 막 분봉 보시면 초대형주들 예전에는 3분봉당 1%도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. 요즘에는 이 대형주들 반응이 나왔다 하면은 뭐 3분당 한 방에 5%씩 변동이 나오는데, 그런 식으로 변동이 나오는 대형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최근에 매매 리듬을 찾은 것도 아마 삼성바이오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삼성바이오에서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매매 금액도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도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며 금액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삼성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, 제가 본격적으로 이 종목 때문에 수익을 보기 시작했던 게 여기 이쯤에서 시작해서 추가 매수까지 이어서 좀 장기 투자, 나름 제 기준으로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. 시장이 꺾일 때 정확하게 고점에서 탈출을 했지만 그 뒤에도 여러 번 써먹으면서 이 종목 때문에 얻어간 것이 많습니다. 이 종목이 지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매매 리듬을 깨워주고서 그릇까지 키워줬던 종목입니다. 각자 자신을 깨워줄 종목을 만나야 되는데, 매매 리듬이 좋은 상태에서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부담 없고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매매 금액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.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그릇을 억지로 늘리려 하면 안 되고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. 무작정 큰 돈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리듬이 좋아지는 게 느껴질 때가 올 텐데, 평소보다 매매가 잘 풀리고 수익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. 시장발로 수익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잘 풀린다 싶을 때 단계별로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. 주의를 해야 될 것이, 한 종목당 500만원을 매매하다가 그거 잘 풀린다고 뭐 한 방에 1억으로 늘리거나 뭐 한 방에 2억으로 늘리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이 가능할 만큼 단계별로 올리라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500으로 매매하다가 단계별로 뭐 10만원 단위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500만원에서 뭐 600만원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늘릴 수가 있으며, 또 어떤 사람은 500만원에서 뭐 500만원 단위로 1000만원,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금액을 얼마 늘릴지는 각자 경제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자신의 그릇을 늘릴 기회는 꼭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.